통해서 전부 다 이제 뭐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뭐 아주 정확한 분석과 그리고 본인의 경험까지 덧붙여서 너무너무 모범적으로 시간도 잘 지켜주시면서 그 발제문과 토론문 발제를 너무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패널 간 토론이 있겠는데요. 패널 간 토론 순서는 먼저 발제자께서 이제 그 토론문 두 편에 대해서 각각 짧게라도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패널 간 질의응답, 그 다음에 패널 간 토론 이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패널 간 토론 때는 이제 발제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토론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 세 분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흥미로운 쟁점 형성을 위해서 소주제 토론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소주제는 그 패널 간 토론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그럼 발제자께서 두 토론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박한솔 동지 토론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박한솔 동지 토론문에 있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던 것이 지방 청년들의 공동성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도 이제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가령 이제 작년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를 하면서 이제 공정성 담론이 대두가 되었을 때 저도 주변 친구들, 지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래서 지금 서울 청년들이 뿔이 났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공정성이라는 것이 지금 대두가 되었다더라. 이러니까 다들 좀 시큰둥해하는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지방에서 머무르거나 하는 그런 것들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더라도 지금 당장 이제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구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노력에 집중할 시간도 없는데 그 공정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한테 의미는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자조와 체념도 좀 섞인 그런 반응들을 저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인상 깊게 읽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주장하면서 치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석훈 동지 토론문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석훈 동지 토론문도 대체로 이제 발췌에 동의하는 어떤 기조 흐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석훈 동지께서 이제 요구 중에서 특히나 좀 강조하셔야겠다고 했던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주변에 좀 당장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공공부문 이제 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간호사이신데 그래서 항상 이제 퇴근하시고 나서 일이 힘들었다고 하시면은 이게 왜 힘들었는지 물어보게 되면은 돌봐야 될 환자들은 너무 많은데 병동에 한 대여섯 명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계속 이제 근무에 계속해서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병원에 간병사님들이 또 계신데요. 이분들은 환자를 몇 분 정도 돌보냐 하는데 한 분이 한 10분 정도를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굉장히 경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사회 서비스의 질 자체가 좀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석훈 동지가 이제 재차 강조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좀 대폭적으로 확대하면 청년들 사이의 그 경쟁도 없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각 토론문에서 인상 깊거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잘 말씀 간결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패널 간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패널분들 세 분 중에서 다른 토론자 토론문에 대해 혹은 발제자의 발제문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는 단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없으신가요? 예, 서로의 발제문과 토론문은 이렇게 서로 다 뜻이 잘 이해가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패널 간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간 토론에서 이제 소주제 세 가지를 정했는데 소주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의 공정성 담론에 대한 태도는 거주 지역과 계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재의 담론이 이제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담론으로 이제 전환되려면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박한솔 토론자 토론문에서 이제 지방 청년들의 공정성에 대한 태도 얘기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걸 좀 파고들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 소주제에서 좀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발제문이 제시한 요구들 세 가지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해야 할 요구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오늘 토론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좀 투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좀 요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좀 운동화하기 위해,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운동이 좀 대규모로 벌어지고 실제로 벌어지도록 하기 위해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 필요한가 이런 소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요구랑 겹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구체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사업을 말씀해 주시는 소주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 청년 지역 수도권이 아닌 지역 청년들이 공정성 담론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고 이렇게 좀 대안을 더 갈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24일에는 서울에서 실업자 항의 날을 하지만 뭐 언제 잘 준비해서 뭐 이제 대구에서 실업자 항의 날을 한번 이렇게 대규모로 열어보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제안을 주셔도 좋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주제가 있고 먼저 첫 번째 소주제 공정성 담론에 대한 태도가 거주지역 계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담론 전환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첫 번째 그 소주제에서 뭐 공정 담론의 계급 거주 지역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혹시 좀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다른 담론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 사실은 이 답변이 아주 쉽게 나온다면은 이런 토론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머리를 싸매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에도 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일단 우리가 흔히 또 가뜩이나 요즘 같은 코로나19 이런 비대면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청년들을 직접 맞대고 이야기할 기회보다는 약간 상대적으로 어떤 인터넷 여론이 조금 더 좀 크게 과대 대표가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뉴스 댓글 같은 거 보시면은 살벌하잖아요. 거기 내용들이 정말 다들 분노에 차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분노는 어떤 이 사회 구조라든가 어떤 자본, 기업, 지배계급 이런 걸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조금 더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혐오와 차별로 점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렇다면은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일단은 저 개인적인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 경험이 있는데요. 옛날 한때 그 이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의혹이 막 터져 나올 적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시국선언을 해야 되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학생회에서는 그냥 이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립을 가장한 어떤 동조를 한 셈인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렇다면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었어요. 누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운동단체가 시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소속도 직함도 없는 학생들이 3, 4, 5 모여서 한 1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어떤 환경적 조건 어떤 분노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면은 그 학생들의 분노를 좀 동원을 해서 잘 조직을 해가지고 이런 공정담론인가 능력주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청년 학생들의 담론을 모아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면 이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여러분 계속 생각을 하고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도 답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답이 잘 안 나오는데 근데 그럼에도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면은 요즘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공공부문 특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 나날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서 이제 인천국제공항 이제 정규직화 문제에서 청년들이 많이 분노를 했던 이유는
그만큼 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일자리가 좋다는 인식을 일단 깔려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단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쉽게 정규직을 쟁취한다라는 부분에서 분노했던 것이고, 이 부분만 좀 방향을 바꿔서 아니 그러면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이렇게 없는 게 정말 그 수요가 없어서 없는 거냐,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드는 것이지 않느냐, 그럼 일자리를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해서 그 일자리에 모든 청년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제안을 하면서 이 공정담론에 대해서 특히나 여기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 공공부문 확대, 이제 사회 일자리, 사회가 일자리를 창출하자 뭐 이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과 좀 결부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스에 대해서 박한솔 토론자께서 그 이제 현재 지금 청년들한테 이제 분노할 수 있는 조건만 이제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이제 일자리 문제를 갖고 이제 싸울 수 있을 것 같고 공정성이나 능력주의 이런 것을 좀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저희 요구 중에서 공공부문 확대를 통한 정규직 일자리 창출 그 부분이 좀 이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네, 되게 구체적인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패널 분들도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석훈 후보자께서. 네,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은 되게 우연인지 되게 저도 그 대학교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제 고향이 부산이라서 부산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어떤 고향 친구들이 또 비슷한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그거 해야 하는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하긴 해야 하는데 뭐 내가 지금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것만으로는 어차피 이미 경쟁력에서 밀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한다고 뭔가 바뀔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이미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부산에 계속 있었던 고등학생 때를 떠올리면은 제가 당시 이제 대입을 위해서 뭐 준비하면서 특이하게도 저는 이제 부산 일반고를 나왔는데 이제 당시에 부산에 있는 특목고와 서울에 있는 특목고 뭐 자사고 이런 어떤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어서 그때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에 있는 일반고들에서는 이미 커트가 한참 낮아 있는 거죠. 이미 뭐 인서울권을 몇 명 보내면은 다 좋은 거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지방에 있는 국립대라도 가면은 너무나도 다행인 거고, 대부분은 이제 소위 말하는 지잡대를 가게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특목고만 가더라도 조금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산 지역의 어떤 특목고들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이름이 특목고다 보니 뭔가 좀 더 노력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고, 서울이나 혹은 뭐 소위 이제 이름 나는 학교들은 굉장히 양상이 확 달라지는데, 이미 기존의 고등학생이 되기 이전부터 너무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보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뭔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과를 가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활동을 하려면 제가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지방들은 대부분 그런 상황인데, 서울에서는 내가 이걸 해보고 싶어 하고 조금만 찾아보면 이미 대학들이랑 연계돼서 다 뭔가가 준비되어 있고, 어떤 그런 뭔가를 하고 싶으면은 이미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들이 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고민하지 않고 신청해서 활동하고 그걸 뭐 스펙으로 삼아서 대입하고 그런 어떤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역시 왜 사람이 서울로 가라고 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당시에 했었는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어떤 청년 일자리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만난 사람들은 어쨌든 대부분 그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 서울에서는 어쨌든 뭐 인턴할 것도 많고 뭐 되게 질 좋은 어떤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 경쟁 과다된 경쟁 그 중간 언저리 어딘가에는 어쨌든 속할 수밖에 없다 보니 공정성 담론 같은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기존의 어떤 그러한 노력들이 본인에게 있으니까 비정규직 인국공 사태 같은 경우에는 쟤네 나보다 노력 덜 했는데 난 뭐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 뭐 밤 10시까지 다니면서 난 그렇게 공부했는데 쟤는 안 그래서 비정규직 갔으면서 왜 정규직이 되느냐 같은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의 어떤 청년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이미 기존에 그 인국공 사태에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에 취급되는 것이 지방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미 기존에 이미 경쟁에서 많이 후순위로 밀려났고 본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때문에 그런 어떤 더 이상 내가 뭘 해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미 어떤 패배주의 같은 것이 있는 청년들에게 그런 어떤 담론이 좀 미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첨언했습니다. 네, 그러면 발제자께서도 제가 오래된 입시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게 뭐 실기 시험 같은 것도 좀 볼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가려고 했던 게 영화 관련된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준비를 해서 갔는데 서울은 이미 그거에 대한 과외들이 다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게 서울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제 좀 나름 이제 고만고만하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만고만한 위치에서 고만고만하게 할 수 있는 것들만으로는 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방 청년들은 그 부동직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체념, 자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는 또 그래도 공장이 많은 지역에서 좀 청소년기를 보내다 보니 본인이 하고 싶고 실제로 좀 그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그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냥 대충 시험 봐서 공장 가라 이런 식으로 좀 정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계속해서 그런 체념들이 쌓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지금 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포항인데 포항에서 지금 청년들이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는 일자리 같은 것들은 결국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해서 이제 지방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다들 매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경쟁을 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한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공공부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를 왜 더 만들지 못하는 것이냐, 왜 사회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어쩌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젊은 친구들 사실은 지천에 할 일이 널려 있는데 왜 똑같이 사무직 가려 그러고 공무원 가려 그러고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정적인 삶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이라도 좀 꾸준히 있고 그리고 나중에 연금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나마 희박한 삶의 어떤 보장 가능성을 그나마 조금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다 매달리는 것인데 사실 그걸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이 다 다르고 사람이 또 잘할 수 있는 것도 다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다른데 그래서 저는 사회가 일자리를 대폭 만들어내라는 그 담론을 좀 전면화시켜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들을 계속 주장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수지에 대해서 다들 지방에서 격차를 느끼셨던 경험과 좀 공공부문 그쪽을 파고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되게 활발하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패널 토론 시간이 이렇게 되게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꽤 많이 지났네요. 네, 두 번째 소주제는 이제 발제문에 제시된 세 요구 중에서 세 요구 이외에도 혹시 더 추가할 요구들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조해야 될 요구에 대해서는 아까 첫 번째 소주에서도 얘기가 된 것 같아서 혹시 추가하고 싶은 요구 생각해 오신 분이 계실까요? 네, 그러면 특별히 패널분들께서는 없으시면은 이따 뭐 추가하고 싶은 요구 이런 건 청중 토론 때 더 활발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네, 강조하고 싶은 거에 대한 발언, 네. 추가할 요구는 아직까지 지금 마땅히 떠오르진 않아서 또 강조했으면 좋겠는 것이 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 나누는 것을 좀 특히나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또 주변에서도 근데 그렇게 일하면 소득이 줄어들어서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무에 시달리러 다시 들어가곤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번씩 이제 일을 하러 가면은 사실 굉장히 고된 일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간을 배정을 받고 해서 일을 하다가도 이제 10,000원 더 줄 테니까 1시간만 더 하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수면 깎아먹는 상황인 것이고 이것은 사실 자본가들이 이윤을 착취하기 위해서 강요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폭로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과로 살인,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려서 돌아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택배 노동자들도 그렇고 최근에는 상하차 현장에서 좀 일을 했었는데 상하차 현장에서도 이제 대부분 일용직을 쓰는데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일주일에 80시간씩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저는 좀 전면적으로 좀 강조를 또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강조할 요구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소주제로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세 번째 소주제는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운동화하기 위해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인데 이걸 뭐 앞서서 첫 번째 소주제에서 얘기 나눴던 부분하고 연결 지어서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제가 또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 과도적 요구로 청년 요구안을 지금 갖고 그거를 주장하는 싸움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는 대구 지역에서 청년 요구안 설명회를 찾아가는 청년 요구안 설명회를 했었고 제법 적지 않은 청중분들이 오셔가지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또 나누게 되는 그리고 본인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면서 느꼈던 고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일자리 관련된 것들도 좀 요구안들이 있고 여기서 좀 더 추가될 요구안들을 갖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설명회 같은 것들을 좀 추진을 해보고 이것이 좀 이제 좀 안정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선전전 같은 것도 지방이나 이런 데 내려가서 진행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한수 분이 오신 그 대구 같은 경우에도 뭐 동성로 이런 데는 선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전전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또 저희가 지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실업자 항의날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실업자 항의날 같은 어떤 집회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전면에 내건 집회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역에서의 집회와 선전전 이런 설명회, 선전전, 집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추가로 더 얘기하실 분 계실까요? 토론자분들 중에서 어느 지역에서 진짜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결의라든가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구체적인 운동 방향, 앞으로의 실천 방안이나 그런 것들도 청중 토론에서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패널 간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청중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 모이신 청중분들께서 뭐 여기 앞에 나와 계신 발제자 두 분 토론자 얘기 들으시면서 뭐 잘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거나 뭐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궁금하신 거 단순 질의 받겠습니다. 단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토론하실 때 뭐 지역 간의 격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떠오른 게 지역 할당제였어요. 근데 사실 그 제도에 솔직히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출신 대학으로 판단하는 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19년 동안 울산에 살았다가 대학을 서울로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 할당제에 포함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게 조금 공정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의견을 묻고 싶어요. 네, 박한솔 토론자님이 먼저 말씀하셨어가지고. 예, 이제 지역 할당제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지역 할당제가 이제 출신 대학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데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울산에서 올라오셨다고 했죠. 반갑습니다. 저도 울산 사람입니다. 네, 막간 이용해서 좀 인사드렸고 근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울산은 뭐 아시다시피 일단 광역시지만은 광역시 중에서는 좀 비교적 뭐랄까 좀 약간 낙후된 편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광역시 이외에 시군구 단위, 뭐 시 밑에 뭐 군, 읍면 이런 단위에 사는 사람들, 뭐 그 사람들에게 지역 할당제를 한다고 쳤을 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만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나요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 아니더라도 이제 일자리가 지역별로도 또 편차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만 할당을 한다고 쳤을 때 원래부터 일자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할당을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기회가 적게 돌아가는 것이고 원래부터 좀 일자리가 괜찮고 좀 상대적으로 좀 번화하고 발전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가뜩이나 우리가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할 때 뭐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만 진학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여러 대학을 진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출신 지역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면은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좀 편중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역 할당제가 이제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제 출신 대학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것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공정성 능력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초월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답변이 잘 되신 것 같은데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뭐 지금 청중분들이 질문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청중 토론으로 넘어가고 이제 토론하시다가 혹시 질문이 뒤늦게 생각나시면 이렇게 질문이라고 말씀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청중분들께서 오늘 뭐 발제문과 토론문 두 편에서 흥미로운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본인의 경험이나 아니면 이견이나 뭐 소감이나 그런 거 느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오늘이 이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좀 투쟁 방향에 대해서 머리를 모으려고 하는 실천적인 그런 토론회니까 좀 이제 앞으로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특히 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 일자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에게서는 약간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 수도 있을지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일종의 설득이랄까 그렇게 네. 할 수 있을지 그런 취지이신 거죠. 네. 예, 이거는 뭐 발제자가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토론자분들도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누가 먼저 이석훈 군주가 먼저 하시겠어요? 생각이 정리해. 그러면 제가 먼저. 네. 네, 기존의 어떤 그러니까 사실상 뭔가 좀 앞서 얘기한 것과 조금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기존의 경쟁에 굉장히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토론에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좀 그게 그런 어떤 반발이 굉장히 극소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기존의 어떤 그 경쟁이 그냥 조금 그냥 뭐 좀 해서 하면은 뭔가 그런 어떤 일자리를 성취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기약 없는 어떤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뭐 소위 뭐 잘 나가는 어떤 뭐 기업에 인턴을 뭐 했다 혹은 뭐 대회 같은 것에 뭐 입상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정규직 일자리를 얻어낸다라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결국에는 지금 뭐 수많은 어떤 고시준비생이라든가 혹은 일자리 어떤 취업 전선에 뛰어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경쟁에 굉장히 지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커트라인이 없다 보니까 이 이상의 능력을 어떤 그 수준을 넘어서면 무조건 정규직이다라는 얘기가 없고 계속해서 더 작아지는 더 일자리 자체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렇다 보니 더 그런 어떤 경쟁은 더 심해지고 당장 어떤 그런 기약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나. 또 그런 불안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정규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라는 어떤 불안의 방향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받아야 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너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좀 받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불안이 좀 해소되면서 좀 반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적어지지 않을까. 결국에는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발제자께서 하시겠어요? 앞서서 저도 잠깐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이 기약 없는 끊임없는 경쟁의 어떤 굴레 속에서 이것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은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그것을 통한 어떤 안정적인 삶의 성취라는 것이 지금 갈수록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현실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 분노를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안정적인 삶 이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게 자본주의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거듭해서 하면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꼭 패널분들만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뭐 청중분들 중에서도 얘기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이 주제에 대해서? 네, 좀 이게 사실은 좀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그들조차 좀 지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좀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추가로 소감이나 의견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는 이제 어떤 토론문이나 발제문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는 관련한 경험을 이렇게 하나 공유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제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노동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제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동료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맥도날드 자본인 그리고 각 매장들이 이렇게 이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계속 줄이면서 일을 엄청 많이 시키기 때문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들 힘들어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빨리 그만두고 하는 또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데 한번 동료분이 이제 같이 쉬는 시간에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말을 저한테 이렇게 또 토로를 하시길래 제가 그 동료분한테 이게 결국 이제 자본주의 문제다. 이 자본이 맥도날드 자본이 이렇게 이제 계속 이윤을 위해서 사람을 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하니까 이제 그분이 또 공감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나누면서 이런 생각도 한다. 일자리를 각 기업에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토론문에서 발제문에서 제시하신 것처럼 사회가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장을 해준 일정 수준 이상의 그 인력을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는 이제 그 동료분께서 이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슨 이제 항상 배워오던 뭐 효율성 논리 이런 걸로 반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일자리 관련해서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일이 되게 빡세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오히려 좋은 거죠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그 동료분도 진짜로 이제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한테 그건 좋은 거지라면서 굉장히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이 동료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고 이러면서 정치적 성향은 되게 좀 보수적인 그런 분이신데도 이제 이런 이제 요구, 이런 일자리 관련 요구, 이런 내용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평상시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사는 이제 청년들이나 노동자분들한테 이런 이제 발제문에서 나온 일자리 관련 요구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은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쉽게 이렇게 먹혀 들어가고 공감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주변에다 이렇게 그냥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우리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솔한 실제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본인 경험이나 이런 거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되니까요. 다른 청중분들도 의견이나 소감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하실 분이 또 안 계실까요? 지금 청년분들이 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이 아니신 청중분들도 이렇게 너무 어려워 마시고 의견을 적극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예.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되게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견이 없으실까요? 네, 일단은 그러면 특별히 지금 얘기가 안 나오니까요. 청중 토론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각 토론자와 발제자 소감 발언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순서는 아까 이렇게 소개했으니까 반대로 이석훈 토론자부터 하실까요? 이석훈 토론자부터 오늘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 이제 토론자로 소개돼서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또 토론문 분량으로만 봐도 아시다시피 앞선 어떤 발제자 동지와 토론자 동지께서 어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제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유의미한 어떤 얘기들을 제가 들었다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번에 그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국민의힘이 다시금 이제 시장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사 중에 하나가 엊그제 기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을 투표한 72.7%의 사람들이 국힘이 잘해서 뽑은 것은 아니다. 지금 어떤 현 정부가 너무 어떤 주거 문제라든가 LH로 대변되는 주거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 등에서 너무나도 해결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 보니 국힘을 뽑았다라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비록 우로 된 것이 우로부터의 대안 그것이 대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그 말인즉슨 어쨌든 좌로부터의 대안이 나오면은 충분히 어떤 실제로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여론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한 어떤 좌로의 대안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좀 대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이런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도 특별히 자격이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갑자기 또 불현듯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자리 문제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고 모두가 힘겨운 상황이고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마지막에 박준규 동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일상 속에서 자신감을 갖고 좀 이런 약간 사회주의적 의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계속 말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 좀 크게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그냥 틈틈이 계속 얘기합니다. 약간 숨 쉬듯이. 자본주의가 우리 일상의 자연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저는 숨처럼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해야 작은 구멍이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요즘 얘기하면 밈이라고 하죠. 약간 조금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근데 구체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로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야기되기 마련인데 근데 지금은 피상적인 이해를 하느냐 마느냐를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 언급을 해나가는 작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이제 그런 위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불어서 원래 사회주의에 특별히 좀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관심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좀 그런 새로운 분들을 계속 만나 뵈었더라면은 좀 어떤 궁금증에 대한 질문들도 좀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좀 주변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좀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참가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그렇겠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아르바이트 자리를 하나 알아보면서 형식적으로 이제 이력서를 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참 제가 그래도 놀진 않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채울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약간 자괴감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일자리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 자괴감과 절망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분노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빨리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해외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를 찾아보다가 발견한 것이 아르헨티나의 사례였습니다. 아르헨티나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실업자들이 이제 실업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고 대대적인 싸움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이제 생존권에 대한 요구들을 하면서 나가다가 이 실업자들이 청년들과 이 노년 그리고 중년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 실업자들이 계속 만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요구들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답니다. 정권 퇴진에 대한 요구도 어느 지역의 실업자들에게서 나오고 어느 지역 실업자들에게는 이제 자본주의 자체를 문제로 삼는 그런 흐름까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지금은 다들 좀 힘들고 처져 있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고 이 분노가 갈 길을 못 찾고 엉뚱한 데를 이게 쑤시고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체념과 체념이 만나서 분노와 분노가 만나서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계기들을 좀 더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오늘의 토론회 발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실업자 항의의 날 또한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실업자 항의의 날 사전 선전전으로 밴드 입구역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소화를 할 테니
동지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들도 다 너무 잘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 보통 요즘 이제 다른 데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 오늘 토론회가 저는 특히 되게 좋았고 패널분들한테 감사했던 부분이 이제 다른 데서 청년 일자리 문제나 특히 공정성 담론 이 부분을 얘기하면 항상 되게 비관적인 얘기만 많이 나와요. 지금 이제 요즘에 20대 청년들 특히 뭐 20대 남성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뭐 이렇게 약자로 향하는 혐오와 차별만을 하고 있고 진짜 공정성과 능력주의 담론에 꽉 잡혀 있다. 되게 막 지형이 안 좋고 좀 비관적인 상황이다. 이런 식의 좀 이야기들만 정말 많이 나오는데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그게 그냥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얘기가 된 게 아니라 그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파고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굉장히 좀 그래도 앞으로의 실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하고 힘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토론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 두 분 되게 세 분 다 고생 진짜 많으셨고 청중분들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아까 발제자가 강조하신 대로 저희 내일 그 12시 홍대 입구역에서도 선전전을 하고 24일에 대망의 신업자 항의의 날 그 집회를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발언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주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힘찬 박수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